네, 현장 상황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밤샘 진화에도 진화가 어려웠는데요. 네, 관련한 내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통해서 조금 전에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지난 토요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어제 밤이면 좀 진화가 되지 않겠냐, 초지인을 완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현장에 좀 비도 내리고 있고 연기도 좀 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당초 어제 11시쯤 초진이 완료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부에 이제 가연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아직도 존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내부 진압을 위해서 외벽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철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외부에 이제 신선한 공기,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21%의 산소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되면서 이 미연소 됐던 부분들이 다시 또 재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계속 조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방당국은 어제 3시 15분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8시간여 만인데요. 이 국가소방동원령이 언제 좀 발령이 되는 것이며 또 이렇게 발령이 돼 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인지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국가소방동원령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어떤 지역적인 소방력 가지고 진압이 어려운, 그래서 범국가적인 소방력을 동원을 해야 될 때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소방대 중에서도 고압 펌프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성능의 소화 장비를 동원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펌프카라든가 또 소방 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소방력 동원이 반드시 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인근에 계셨던 분들께서 굉장히 큰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실제로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건물 붕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건물 붕괴 가능성으로 이제 접근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좀 선행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직접적인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번 조치가 내려진 거는 이제 쿠팡 측의 내부 의견을 반영을 한 조치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제 램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류창고 주변에 진입로를 형성하는 램프 구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6층 그리고 7층 슬라브가 붕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램프 구간을 또 쳐서 램프 구간이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램프 구간 붕괴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로 고려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접근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붕괴 위험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은 소방당국이 굴착기로 건물 일부를 좀 부수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소방당국이 지금 굴착 작업을 통해서 이제 외벽을 이제 부수고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이 외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내력벽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힘을 받는 그런 구조체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걷어내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구조적인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외벽을 이제 뜯어내고 이 부수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해당 건물이 이제 무창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이 없는 이런 건물로 이 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고온의 가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재연창이라는 걸 열어서 이런 연기라든가 연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램프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이제 외벽을 좀 뜯어내고 입체적인 좀 소화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온도도 굉장히 높다고 전해졌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진입해서 불을 끄기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인데 비가 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 비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좀 진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뭐 비가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텐데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8층 부분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간 화재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징이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그 건물 안으로 직접적으로 내려서 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습도라든가 온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열기를 좀 식히면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셔 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문제는 굉장히 이제 넓은 평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넓은 평면, 그러니까 신부 쪽, 가운데 쪽이라든가 건물 안 깊숙한 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소방 인력들이 해당 공간으로 좀 들어가서 주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내부의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식히면서 지금 진압 작전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뭐 검은 연기, 잿가루, 또 유독가스 등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좀 대피를 하기도 했고 인근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인근에 계신 주민들은 어떤 것들을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또 대비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많은 연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 안에는 굉장히 몸에 해로운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타는 물질들의 종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포스겐이라든가 뭐 불화수소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유해 물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연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휴교령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이 연기라든가 이런 쪽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멀리 떨어지고 이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꽤 멀리서도 불냄새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는 건 좀 도움이 됩니까? 네, 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뭐 그냥 호흡하는 것보다는 마스크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말씀드린 이 연소 부산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연기가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부에도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이라든가 이런 각막에 또 노출이 되면 눈에 노출이 되면 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탄 지역에 갔다가 오면 옷의 냄새가 몸에 배듯이 굉장히 이제 입자상 물질이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노출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일단 연기가 현저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연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근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주의를 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좀 병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 이번 화재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쪽에 있는 너무 넓은 구조들, 물류센터들이 대부분 다 그런 구조지 않겠습니까? 5년 전에 이천의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좀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뭐 덕평 물류 창고보다 지금 면적은 더 넓은 제가 알기로 한 2배 가까운 더 넓은 연면적을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많은 가연물들 그리고 복잡한 구조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가연성 소재들로 외벽을 형성하는 부분 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화재가 난 해당 물류 창고도 그러한 공간적인 특성을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보다는 이제 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슬라브들, 그러니까 바닥판 같은 경우는 그 당시보다는 조금 개선된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1년도
말씀하신 덕평 물류창고 화재와 이 판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스프링클러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실제로 지금 조건에서, 그러니까 초기 소화에 대한 시점을 놓친 상황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동작을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은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방화 구획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짜의 평면을 하나로서 이렇게 그 공간을 형성하게 한 점이 전체적인 그 전체 가연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이런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도 천정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렉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선반 형태로 천장까지 이렇게 적층이 돼 있는 구조에서는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개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이 초기 소화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화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던 5년 전에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도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번 화재가 나면 이렇게 대형 참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이제 덕평 물류창고 화재 같은 경우에 6일 정도 진화하는데 기간이 소요됐거든요. 지금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렇게 진압이 완료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해당 물류창고의 시나리오상 이 전체적인 평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진압이라든가 효과적인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런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좀 충분하게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좀 있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큰 화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21년 덕평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이제 정기적인 결함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추후에 자세한 조사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 물류창고가 이제 굉장히 고도화되고 이렇게 자동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시설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이러한 설비들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최초 화재가 발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는 뉴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